가족권에 이것도 봤을 때 수렴 0, 0 F1 곱하기 G1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1 G1. 그럼 얘를 미분한 거에다 1 집어넣은 미분계수니까 F'1 G1 고백 미분법을 쓰면 F1 G'1 얘가 5란 얘기야. 함수가 둘을 곱한 함수니까. 나조건에 G0은 G'0이에요.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겠네. 그렇잖아. 그럼 이제 gx는 1차 함수니까 gx를 내가 뭐 대충 ax 플러스 b라고 쓰면 g'x는 a예요. 그럼 얘는 a이고 얘는 b니까 둘이 같으면 a랑 b랑 같네. G1이 2야. 그럼 G1은 2A니까 A가 1이에요. 그러면 GX가 나왔어. GX는 필요하진 않나? A가 1인 거만 써놓을까? X 플러스 1이에요 어쨌든. 근데 F' 1 찾으려 했으니까 요거 찾는 거야. 얘가 2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럼 6 나와야 되니까 3이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번도 똑같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초심자들은 요걸 잘 못 써먹거든요. 요걸 미분해서 1 집어넣는 거야. 요 함수를 전체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는 거야. 정리합니다. (247번) 질문하신 분. 247번. 1번이야 2번이야? 둘 다? 1번에서 실패했어. 1번에서 실패. 1번 해드릴게요. 일단 정리하세요. 일단 1번 해드릴 테니까 2번 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7-1번입니다. 얘도 식 보고. 자, 요건 썼겠지, 설마. 요거 딱 보고, 요건 썼겠지. 이거 안 썼으면, 이건 말이 안 돼, 이제. 눈 감고도 이건 쓰지. 됐죠? 요걸 써놓고
이제 문제 이거야.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rx. 그러면은 이건 썼겠지. 나눗셈식. 이건 썼겠지. 그리고 나서 생각 좀 하고 이렇게 했겠지. 이건 썼겠지. 그리고 배운 지 이틀밖에 정확하게 48시간도 안 지났으니까 이 집어넣고 미분해서 이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났겠지. 미분해가지고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은 f2가 마이너스 3인데 이건 썼을걸? 양변에 x로 미분하면 이거는 까먹기도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이건 썼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a. 그래서 2차 이상의 인수를 가지면 미분해도 그 인수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2를 집어넣을 수 있다. 2를 집어넣게 되면 그대로 다 0되고 a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2. 그러면 요 값 이용해서 연립하시면 된다. 그럼 2번에서는 보세요. 요거 1번이고 2번에서는 지금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정보를 두 개 주는 거야. 2,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값 마이너스 1. 요것도 써야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얘랑 똑같아져. 요거 두 개 정보를 가지고 나눗셈식 써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 방식으로 2번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정리해봅니다. 이 나눗셈식은 시험 때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교 저 학교 앞에 문제긴 한데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나머지 정리 나눗셈식 쓰는 거 요거는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뭐 정리 안 해도 된다 근데 자연스럽게 잘하게 돼 이거는. 이거 뭐 어렵겠냐? 너네가 내일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하루면 다 익혀 이거. 문제 나와봤자 3번, 2번 이런 데 나와. 얘는 뒤쪽 문제로 안 나오고 앞쪽 문제로 나오는데 나눗셈 이게 나머지 정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3차 이상이거나 옛날처럼 인수 여러 개 섞인 거 나와요. 그거 좀 빡세지. 근데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계산이 많아서 좀 빡센 거지. 그 자체가 이렇게 막 특이한 문제는 아니에요. 교과서 문제야. 그래서 꼭 따로 뭐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잘 나오는 문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53. 그래도 미분이 훨씬 낫지 않나? 앞에보다. 그 앞에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미분이 쉬운 겁니다. 쉽다기보다 쉬운 게 아니라 좀 할만하자. 좀 할만해. 왜냐면 미분법을 알면은 그나마 좀 할만해 진짜로. 여기는 아닌가? 이제 활용 들어가면 이제 그때 좀 어려워지는 거지. 극대극소 지나서부터 조금 어려워져. 극대극소까지 할만하다. 다음 주 할 텐데. 253번 보세요. 앞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진짜로. 내 계획은 7시에 쉬는 거야. 버텨봐. 몇 분 안 남았어. 버텨. 이거 쉬었다가 진도 먼저 나가고요.
예전도 많이 안 나오고 평균값 정리까지 하니까 공통 접선하고 평균값 정리하면은 내용 설명은 한 15분 합쳐서 그리고 문제 한 1시간. 여기 문제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 안 많아. 맞다. 문제 안 많아. 여기까지?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 딱 나올 거야. 그거 하고 이제 버텨야 되는 거야.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야? 독방에 갇혀서 문제 푸는 느낌이야, 이제. 대신 자장가는 안 나와. 음악 들을 수 있게 해줄 거야, 한쪽만. 할 때 한쪽만 들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문제 풀 때는. 알겠죠? 근데 접선 연습 문제 그 고난도 그거 좀 같이 푼다 그랬어.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질문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다들 접선 보이콧 하셨어. 자, 보세요.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빨리 경계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수 전체에서 얘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x는 0과 2에서 미가예요. 그럼 당연히 연속이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식을 세울 때 일단 연속성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0에서 좌우 0, 0 집어넣으면 얘는 둘 다 마사죠. 2에서 좌우예요. 그럼 2를 집어넣는 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일단 식 지금 3개 필요한 상황이야.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보세요. 미분할 거야. 범위 그대로 놓고요. 등호만 빼놔. 근데 얘는 붙여도 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등호 붙여도 뭐 상관없습니다. 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2예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봐봐. 이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야. 0에서.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얘랑 같아야 돼. B는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2에서의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예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4a 플러스 b랑 2랑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a가 1 이렇게 나오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면 마사니까 c는 마8 이렇게 됐죠? 이걸로 a, b, c를 일단 찾아놓습니다.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도함수 구해놓고 좌우 비교한다. 그리고 식이 좀 부족하니까 연속까지 이용해서 식을 만든다. 됐지? 그래서 경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경계가 여러 개 있는 거는 그만큼 미정계수를 여러 개를 두니까 계산이 좀 귀찮죠. 자, 이 상태인데 끝났네요. 자, 리미트 1 요각 구하래. F1, G1은 계산해보면 35일 거야. 응? 그지? 안 해볼게. 계산해보면 35가 될 거예요. 얘는 이제 F'1, G1 더하기 F1, G'1 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A가 1이었고요. B가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어? 맞네. 이거니까 얘는 얘고요. 미분하겠습니다. 얘니까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1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은 직접 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거 식 어떻게 세웠는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연속이다, 같다, 미분 가능하다, 도함 두 개는 꼭 같다.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 미정계수 문제들은 미분 쪽은 다 저것만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시고 (257번) 자 보겠습니다. 요 문제 좀 어렵습니다. 조금 생각해야 돼. 등비수열 기억나실 겁니다. fx는 8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 그러면 요 정도 쓸 수 있죠. 연립하면 연립이 돼 있고 넘기면 인수정리 쓸 수 있어. 인수정리 이렇게 쓰라 그랬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절대값 씌웠더니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 그 순서대로 등비예요. 이렇게. 자, 공비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지. 그럼 봐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봐봐.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 곱하기 R. 절대값 감마는 절대값 알파 곱하기 R 제곱이라 써도 되지. 그쵸?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알파 0 베타 감마야. 됐죠? 그럼 베타는 절대값 알파 곱하기 R이지. 그치? 알파는 알파지. 잘 들어봐. 알파는 음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 양수야. R이 양수거든요. 이거 감마가 아니라 R이야. 공비 R.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R 제곱이에요. 이게 양수야. 왜? 알파가 음수니까 이렇게 플러스야. 됐죠?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R x 플러스 알파 R 제곱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F0은 16이다. 자, F0은 0,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거 지금 양수야. 8. 그러면 계산 틀렸다. 계산 맞았다. 얘가 16인데 우연히 맞았다. 됐죠? 16에서 8 빼면 8이죠. 그러면 알파 감마가 알파 R이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되게 헷갈리네. 됐죠?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요걸 2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R 이렇게 됩니다. 자, 미분해 봐야지. 자, F 프라임 2 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안 미분하면 가운데 미분하고 요 끝에 거 미분하면 얘인데 F 프라임 2가 0, 0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몇이냐면 요 값이 마이너스 6이에요. 됐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배 알파 더하기 R 더하기 알파 R 얘가 마이너스 6인데 알파 R 어디 갔지? 얘 마이너스 2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넘기면 8은 2배 알파 더하기 R 여기가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4 그럼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실근 나옵니다. 알파는 음수예요. 네? 많이 힘들죠. 내가 우리 집에 진해 나왔다고 얘기했나? 진해. 진짜 진해 이만한 진해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잡았어요. 이만이. 거짓말이고 요 정도 돼. 진짜 크지. 진해가 사람이 뭐예요? 물지. 너 진해한테 안 물려봤어? 독 있지. 진해한테 다 물려봤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진해 한 번씩 갖고 놀잖아 이렇게. 어? 본 적이 없다고? 전갈은 본 적이 있어? 없겠지 당연히. 진해 본 적 없어? 그 주황 색깔이 검은 색깔이 검은 색깔이지 검은 색깔. 다리 주황색. 다리가 주황색인가? 다리도 검은색 같던데. 저도 이제 최근에는 처음 봤는데 밟으면 죽냐고? 누가? 내가? 진해. 진해가 나를? 내가 진해를? 밟으면 죽겠지 당연히. 예, 곤충인데. 곤충이 아니지 진해는. 어쨌든 간에 와 진짜 생각해봐. 나 이러고 서 있는데 화장실에 서 있는데 갑자기 구석탱이에서 내 화장 청소로 물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문이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샤워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가 확 튀어나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쓰레빠 신고 있었는데 발로 밟았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평상시 같으면은 집게 같은 걸로 딱 찝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버릴 텐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발로 그냥 밟았어. 그래서 살생했어. 어쨌든 간에 진해가 나와가지고 와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진해는 좀 선 넘은 것 같아. 바퀴벌레는 없어.
거기 이제 벌레가 있어봤자 이제 그 공벌레 알아? 공벌레? 그 습하고 이럴 때는 공벌레가 나와요. 공벌레. 근데 공벌레는 귀여워. 계속 보면. 너네는 징그럽게 생각하겠지. 나도 처음엔 징그러웠거든요. 처음엔 징그러워가지고 보이면 에프켈라 뿌렸어. 이렇게 촥촥 뿌렸는데 이제는 나오면은 그냥 같이 살아 그냥 지금. 아니, 가끔 사마귀가 이제 그 문에 붙어 있어요. 쥐 안 나와요. 네? 쥐? 쥐는 없어요. 고양이들이 많으니까 쥐는 걔네가 다 잡아먹는 것 같아. 독사는 뭐 뱀은 본 적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없다시피 하고 두더지가 있어요. 두더지. 네. 마당 가끔 보면은 땅이 꺼져 있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개미가 집 짓나? 하고 구멍이 이래. 이만해. 이만한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처음 이사 갔을 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뱀 구멍이래. 막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땅을 삽으로 퍼가지고 다 막았어 항상.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길고양이가 마당에서 뭘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몇 마리가.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두더지가 죽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반딧불이. 반딧불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개미 많고 방앗개비, 여치, 잠자리. 또 모기가 없어. 신기한 게 모기가 없어. 네, 완전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청소기를 쓰거든요. 로봇 청소기를 매일 돌려요. 왜 매일 돌리는지 알아? 혹시 내가 바닥에 있는 벌레 못 볼까봐 걔가 좀 쓸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돌려. 그럼 로봇 청소기가 그 바닥에 생활하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줍니다. 네, 잘 말려주기도 하고. 자, 258번은 안 해도 되겠죠? 양심이 있다면. 아까 했죠? 258번은 솔직히 넘어가자. 자, 지금부터 졸면은 마당에 있는 벌레 하나 갖고 와서 옆에서 놀 거야. 자, 지금 몇 번을 풀어보실 거냐면 딱 3개만 풀고 쉴 건데 323번. 자,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겁니다. 힌트 드릴 거예요. 힌트. fx는 다항함수야. 그럼 그래프를 잠깐만. 323번 풀지 마세요. 잠깐, 그 보류. 걔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322번 하세요. 322번. 323번은 그래프를 활용해야 되고, 322번은 인수 정리를 잘 써보세요. 인수 정리. 자, 이거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연립했을 때 접하면 뭐 몇 차 인수를 가져야 된다. 인수 정리로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게 포인트다.
1분 남았습니다. 계속 했던 유형이에요. fx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어렵게 푼다 그러면서 유제를 하나 어떻게 풀었냐면 fx가 있잖아. x 플러스 1 이게 접선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둘 연립하면 요 접점의 x좌표, 응? 요거는 인수로 두 개를 갖고 나머지 하나 어딘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 난단 말이야. 그럼 기억이 나면은 이 식이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식을 딱 봤을 때 아 이걸 쏘는 거니까 아 약간 이걸 유도했구나. 식을 만든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런 종류의 식은 만들어야 돼. 최고책에서 1이죠. 이런 정도. 됐죠? 그다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뭐냐면 1,2에서 접하지. 항상 점을 주면 이것도 써놔. F1은 2야.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놔. 됐죠? 근데 뭐 당연하긴 해. 여기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0분의 0 꼴이라서.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f'(x) 요거도 있잖아. 미분해봐. 요거 미분하면 자 요거는 2 더하기 뒷미분하면 이거야. 그러면 요거만 넘겨놓을게 일단. 요 상태. 요게 f'x야. 그럼 f'x 마이너스 x는 얘만 빼주면 돼. 그럼 묶이네. x 마이너스 1 2배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f'x 마이너스 x예요. 요 상태로 식을 써놓으면 자,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저기 x-1 두 개니까 두 개 붙이고 그 다음에 2라고 할 줄 알았죠. 3x 요거 정리하면 여기다가 으이씨 우리 켰어. 자, 얘는 요거니까 그대로 씁니다. 약분하고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알파 값 나오잖아. 그럼 끝났지 뭐. 됐어요? 그런 식이야.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인수 정리를 모르고 있으면 식 세우는 게 되게 힘들다고. F'1은 저기고 이걸 막 너네가 이거 봐봐. 이걸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fx를 어떻게 세워 이걸?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fx는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놓고서는 f1은 2 f'1이 1 f' x는 그래서 어느 세월에 저걸 만들고 있어 저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드니까 팔 아프니까 좀 쉴 거 아니야 또 시험 볼 때도 아 힘들어 하고 또 한 5분 있다 시작하고 너 표정들이 안 좋은데 듣고 있는 거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저 fx-x-1을 찾는 게 저렇게 인수정리 쓰는 것보다 시간이 거의 배로 갑절로 든다고 이건 거의.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비추다. 이렇게. 근데 해설지 보면은 다 이렇게 써놨을 거야. 해설지는 거기는 정직하게 연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인수정리를 이렇게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리하시고 답도 내보세요. 요것만 풀어야겠다. 내가 아까 전에 입방정 떨어버려가지고 7시에 쉰다고. 그래서 차박 여기 뒤에다 세워놓고 차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고 머리 감아야 되잖아. 뭐 까마야 되나? 편의점 가서 라면이랑 삼각김밥 먹고 좀 있다가 너네 오면은 수업 쫙 하고 집으로 가는 거지. 예? 예? 아 온도를 올려줘야겠다.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예? 다시 내린 거 아니에요? 내려줘. 이걸 진짜 올려야겠다. 자, 23도로 만들었어요. 몰래 몇 개 했어요? 21도요. 23도. 아,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 실제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실험했어요. 예의상 하는 말이죠. 응? 예의상 하는 말이죠. 아니야. 아, 그런가? 제가 다 실험을 했어요. 항상 춥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몇 도 올려줄까? 그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20도인데, 홀수를 말하면은 좀 곤란한 거야. 왜냐면 홀수를 말하면, 봐봐. 23도를 원하잖아. 그러면 20도에서 23도로 가려면 3번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21도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짝수를 말하면은 그 실험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24도 원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21, 20, 21, 20 하면 다시 원상태로 갔을 때 한 5분 정도 있다고 물어봅니다. 좀 어때? 그러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좀 예리한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때? 올렸어. 괜찮지? 훨씬 낫죠? 밖에 30도예요. 많이 더운 거죠. 점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지금 거의 살인 날씨예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구과학 안 배웠어요? 네? 저희 그 체온이 36도인데 왜 30도면 되게 더워요? 추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좋은 질문이네. 좋은 질문이야. 그러게.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36도냐? 공통 접선 해보겠습니다. 자, 공통 접선. 어쨌든 간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냐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금 빙하기래.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대. 예? 지금 빙하기라고. 지구가. 빙하기인데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어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대. 그래서 피할 수 없다. 공통접선 해보겠습니다. 자, 공통접선입니다. 자, 공통접선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 시험 문제의 90%가 여기서 나오고요.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끔 나옵니다. 얘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좀 더 어려울 겁니다. 보세요. 두 곡선이 있어요. 공통 접선은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통인 접선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 접선은 얘한테도 접선, 얘한테도 접선이에요. 됐죠? 자, 이때 얘를 fx, 얘를 gx라고 놓으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접점이 일치하죠?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점에서의 요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보통 두 개의 식을 세우면 모든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 이렇게 있고요. 쏴.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내가 선 하나 그어보면 보시면 자, 요 선 L 이렇게 놓으면 얘는 여기서 얘랑 접하고 여기서는 얘랑 접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접선은 하나인데 접점이 같지 않아요. 이런 접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얘도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쟤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접점을 두 개를 가정합니다. 알파, F 알파. 여기는 베타, G 베타. 그래서 점을 가정해 놓고요. 됐지? 그 다음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가 같다. 근데 미지수가 두 개예요. 얘랑 얘가 같습니다. 접선 기울기.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각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자, 여기서 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이겁니다. y는 f 프라임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 알파. 자, 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y는 g 프라임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g 베타예요. 얘도 L, 얘도 L이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처음에 얘랑 얘랑 같지. 그렇잖아. 그럼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자, 얘 y절편은 마이너스
베타 이거거든요. 그래서 y절편도 같다 라고 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는 y절편까지 쓰면 마이너스 알파 f 프 라임 알파 더하기 f 알파 마이너스 베타 g 프 라임 베타 더하기 g 베타. 그래서 요거 요 자리에다 요거 둘 같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면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알파 베타 관계식 찾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구하시면 된다. 됐지? 그래서 접점이 일치하면 함수값 같다, 기울기 같다. 접점 일치 안 하면 두 개 가정해놓고 기울기 같다, 그 다음에 접선 방정식 만들어서 y절편 같다.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와 y절편. 좀 어렵게 나오면 얘가 나와. 그래서 저현고 이런 데서 좀 자주 내고 다른 데서는 사실 거의 잘 안 나오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접점 일치하는 걸로 쉽게 나와. 그래서 이걸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좀 힘들고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벌써 오늘 배울 내용 절반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5분에서 20분이면 된다고. 5분밖에 안 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158페이지 봐봐요. 158페이지 보시면 자, 두 곡선에 그은 공통 접선 이상한 말 써놨네. 1번 교점에서 서로 접하는 경우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밑에 써놨네.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함수값 같다. 2번 기울기 같다. 끝. 자, 2번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기울기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건 그냥 이제 응용하는 거고 따로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gx의 접점이 서로 다른 경우 화살표 두 접선의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서로 같다. 그게 답니다. 그 밑에 또 막 써놨어요. 두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 밑에 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 어쩌라고? 몰라도 돼. 됐지?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기울기 같다, y절편 같다. 이걸로 다 나옵니다. 밑에 식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왜 써놨냐면 해석의 용도로 써놓은 거예요. 걔는 이제 뭐 조건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런 상황인 거를 인지해라 라는 건데 크게 막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약간 용량이 많다. 난 아직 외울 게 머릿속에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시면은 외우셔도 되는데 필수로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건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당연히 얘를 만들려면 각 점에서 접선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원래는 옛날에 그냥 이렇게 했어. 각각 접선 만들어서 두 접선이 같다. 항등식이야. 항등식. 둘이 같다고 놓고 항등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계산돼요. 보통은 요 밑에 2번식 있잖아요. y절편 비교하면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돼. 식들이.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은 그냥 2차 연립입니다. 문제 3개 있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요. 책에 다 그대로 있긴 한데 좀 불필요한 것들도 써 있으니까 밑줄을 그어 놓든지 하세요. 뭐 형광펜 같은 걸로. 필요한 것들만 딱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거 막 긴 거 막 다시 읽어보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좀 요약을 해 놓으시는 걸 권장한다. 얘는 함수값과 기울기야. 보통 점을 줘. 함수값 기울기 y절편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공통접선 문제 중에 안 풀리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지워야지.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자, 두 곡선이 x는 1인 점에서 접한다. 접점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포물선 이렇게 있고 3차 함수가 적당히 있으면 여기가 이제 1에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림만 못 그려도 돼. 그럼 접점이 일치해? 그럼 첫 번째 함수 값이 같다. 자, 1을 집어넣은 값이 같다 얘기예요. a는 1. 그 다음 두 번째 접선 기울기 같다. 자, 미분을 빨리 합니다. 2배 a x5 3x 제곱 b.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같은 거야. 이렇게 a가 1이었으니까 2는 3 플러스 b.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다 계산이야. 자, 2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두 접선이 자, 교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제 교점이 있는 건데 교점 모르잖아. 내가 이제 교점 몰라. 물론 연립하면 나오긴 해. 근데 보통은 교점은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콤마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a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놓을 거고 서로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알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알파 제곱은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럼 a 값이 나오죠. 여기서 함수 값이 같다는 걸 식을 세워놓은 거야. 4분의 1은 a 마이너스 4분의 1. a는 2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끝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냥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식을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거를 공통접선을 굳이 세 경우로 나눠서 외울 필요는 없다. 딱 두 경우로 나누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접점 일치, 접점 불일치. 됐죠? 자, 밑에 유제 다 한번 해봅니다.
쉽죠? 함수값 같다, 기울기 같다, 미분해서 집어넣고 그냥 집어넣고. 200 뭐라고? 288번? 해달라고? 자, 28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288번. 자, 똑같아요. 얘랑 얘야. 자, 한 점에서 접한데 A 찾아라. 자, 접점부터 써보면 x를 알파라 잡으면, 자, 첫 번째 함수값 알파 3승 t로 해도 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또 집어넣을 거야. 미분하면 f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 알파가 같아요. 미분하면서 바로 알파 집어넣자. 3알파 제곱 6알파 2a는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a. 그러면 a는 4알파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에요.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밑에다가 써보면 알파 3승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8이 0이에요. 여기다가 a 자리에다가 4알파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을 쏙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제곱 얘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2알파 3승 이거 제곱이에요. 아, 그렇구나.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이거예요. 알파는 뭐예요? 입니다. 조립제법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허근. 실수는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 값 나오는 겁니다. 네.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문제 이거야. 저 이차함수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이 얘에 접한대. 접점이 일치해 안 해. 정답지가 3개야. 그 보기가. 일치해 안 해. 몰라. 모르지. 왜냐면 제가 마이너스 1,3 지날 수도 있잖아. 거기 접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접선을 먼저 찾은 다음에 기울기랑 이런 거 파악하고 접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공통 접선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접점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하고요. 접선부터 찾아볼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4네. 이거야. 자, 만약에 접점이 일치했다 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을 지나니까 A가 2예요. 이렇게. 그럼 접점이 일치했다고 치자고. 그럼 A가 2일 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럼 얘 여기다 미분해 보는 거야. 이거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기울기 뭐야? 4.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기울기가 안 같잖아. 그러니까 공통 접선일 수는, 아이씨, 말이 안 나. 접점이 일치할 수는 없는 거야. 됐어? 근데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접점이 일치 안 한다면, 보시면은, 쟤는 기울기를 마이너스 4로 줬죠. 그러면 접점을 얘는 가정해놓고, 접점을 안 줬을 때는 가정하는 거잖아. 접선 만들어 볼게. y는 미분하고요. 자, 6 기울기 접선을 만들려고 그랬지. 뭐뭐 비교하라 그랬어. 접점 일치 안 하면 기울기 x절편 말고 y절편. 그러면 기울기 첫 번째 6t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두 번째 y절편 마이너스 4t 3승 더하기 at 사라지고 3 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y절편. 그러면 t는 1 나왔죠. t 1 나오면 a는 10 됐어? 얘는 가능한 거야. 그래서 10이었겠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다 똑같아. 자, 유제 다 풉니다. 다 똑같아. 기울기 y절편 비교한다.
다 하셨죠? 291번도 했죠? 넘어갑니다. 1,1에서의 접선 만들어가지고 접한다 놓고 똑같이 하면 되지. y절편 기울기 비교. 아, 재밌네. 자, 3번까지 하고 평균값 정리합니다. 평균값 정리도 10분이면 다 뒤집었습니다. 그건 문제도 몇 개 없어요. 이 평균값 정리가 진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우리 교육관에서 너무 조금만 배워. 그치? 보세요. 자, 직선이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2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잘 생각해 봐봐. 연립해 보면 얘야. 이제 아까 말한 인수정리 이제 여기서 활용할 건데 보세요.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 3차 방정식이야. 맞죠? 그럼 얘네 둘이 무언가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교점이 생기고 이때 교점 x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맞지? 그럼 3차 방정식의 실근은 최대 몇 개까지 가는 게? 3개. 근데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는 2개라는 거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 2개고 나머지는 허근일 수가 없어. 그러면 2개의 실근에 나머지 하나 추가가 되면 3실근이잖아. 그럼 3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럼 2점에서만 만나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실근이 2개라는 얘기고, 실근이 2개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이렇게 제곱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제곱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럼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 점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접하고 여기는 그냥 만나고. 그러면 둘을 연립했을 때 이런 식 구조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어쩌라고? 자, 얘가 이거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x 세제곱에 n-2의 x 플러스 2가 얘라고. 그럼 인수정리로 그냥 알파벳 다 그냥 가정만 하고 내가 그 접선 방식 안 쓰고 이 식을 만들잖아. 그럼 그냥 전개해 볼게. 얘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요게 n-2고 얘가 2여야 돼. 그러면 이게 접선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인수정리 쓰면은 이렇게 노가다 하면 답이 나와요. 2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알파 제곱 베타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 3승이 마이너스 2고 알파가 1이에요. 알파가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 얘가 m-2라서 m 값은 그냥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럼 거기 밑에 해설지 봐봐. 해설 봐봐, 풀이. 거기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을 줬는데 거기 어떻게 풀었냐면 자, 접해야 한다. 그 상황은 제가 설명한 거랑 걔랑 똑같은 거예요. 걔는 많이 생략해 놓은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접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 밑에 봐봐요. 접점좌표를 t,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2t라 하면 접선 기울기 랄랄랄랄라 접선 방정식 랄랄랄랄라 접선 랄랄랄라 해서 일치해야 하므로 앞에 문제처럼 기울기 비교해 놓고 y절편 비교해서 t값 찾고 대입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거랑 그렇게 풀어놓은 거 보면은 걔가 더 쉬워 보이잖아. 지금은 초심자라 그래. 근데 그렇게 푸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야. 그냥 바로 인수정리 써갖고 이렇게 전개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너무 노가다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내가 인수정리 써서 하나 접하고 하나 뚫고 들어가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전개해서 요거 식이랑 개수 비교만 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요 방식을 자주 사용해 봐야 돼. 그럼 292번 똑같으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293번도 인수정리로 해보시고 294번도 인수정리로 해보세요. 역함수가 gx래요. 역함수가 gx인데 294번은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294번 위에다 써놔.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나옴. 그래서 y는 x와 연립하면 됩니다. y는 x랑 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일단 한번 해봅니다. 인수정리는 선택이 아니야.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보고 식 바로 쓰는 거. 이제 그게 잘 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게 재밌어질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함수가 계속 나오고 함수 찾기 재밌습니다. 여덟 시 40분에 유제 다 검사할 거야. 유제 안 풀려져 있는 사람 모셔. 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은 제도야, 이거. 나 이따 다 검사할 거야. 와, 열심히 푼다. 안 쉬면 되지. 뭐, 안 쉬, 치사해. 안 쉬고 말지, 그지? 아, 괜찮은데. 아, 묘수다, 진짜.
못 버티면 그만두겠지. 그치? 못 버티면 그만두는 거야. 칠판 삭제합니다. 잘 안 되죠. 뭐 해드릴까요? 94번이요? 자, 이걸 적어놓으라 그랬다. fx랑 그 역함수의 교점, fx가 증가함수거든. 우린 잘 모르지만, 아직은 잘 모르지만 증가함수야.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과 gx의 교점이 같다. 그래서 fx-x는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x-알파 제곱 x-베타 이렇게 써놓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fx는 3분의 1 x 3승 더하기 a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거예요. 플러스 a 맞죠? 자, 전개하시면 이렇게 잘못했다. x 제곱인데.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고요. 됐죠? 3분의 1 안 붙였네. 짜증나. 에이. 3 곱할 거. 에이. 할 수 있겠지. 얘가 뭐야? 이거죠. 얘가 A라고. 자,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일단 집어넣기 전에 A부터 쓰고. 자, 마이너스 2알파가 베타니까 요 2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자. 안 되겠다. 자, 베타를 바꿔야겠네요. 베타를 바꾸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인가요?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니까 알파는 풀마 1, 알파가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2입니다. 알파 제곱 베타는 마이너스 3a.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a. 여기서는
2가 마이너스 3a. a가 두 개인가요? a의 값의 곱을 구하세요. 구하시면 되겠다.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됐죠?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 정리해 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평균값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해서 이거 왜 배우나 싶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시험에선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뭔가 수를 함수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보세요.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롤의 정리. 롤이 뭐야? 야, 이 롤은 진짜 오래가니 이거 거의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롤의 정리를 얘기하면서 이 게임 얘기를. 롤은 영국의 수학자고요.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이런 거야. fx가 있어요. 자, fx가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러면 끝과 끝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됐죠? 끝과 끝점에서는 미분 가능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왜? 오른쪽 상황을 모르니까 거기서 미분 가능해봤자 뭐해? 그러니까 비워놓는 거야. 뭔지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건데, 여기가 경계인데 이쪽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미분 가능한지,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너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혹시 나중에 궁금할까봐. 됐죠? 자, 이때 이거야. 연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어져 있다는 소리야.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됐어요? 미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꺾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곡선이다. 또는 아예 일직선이다. 그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예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쫙 가든지 아니면 곡선 이렇게 부드럽게 가든지 촥촥촥 이런 거 안 된다고. 미분 불가능한 거야. 됐죠? 그랬을 때 자, FA와 FB 양 끝의 함수값이 같으면, 자, 보세요. 자, 이때 둘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뭔가요? 분자가 0인데 0이겠지? 아, 얘네 둘은 양수일 거 아니야. 이걸 빼면. 근데 둘이 같으면 얘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걔와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갖는 XC가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롤의 정리예요.
뭔 소리야? 자, 너무 당연해. 자, FA고 FB 함수값이 같아.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 애면 아무리 적게 움직여도,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변곡을 줘도 변곡이 얘는 아예 없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더 많이 움직였으면 얘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근데 얘네 둘을 이었을 때 A랑 B를 이었을 때 그 기울기가 0이잖아. 얘랑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하나는 있다고, 여기.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얘가 미분 가능한 애면 얘랑 같은 게 0이 되는 게 하나는 있다고. 두 개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지금 뭐 4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거야. 됐어? 얘가 롤의 정리예요. 돼? 롤의 정리는 내가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함수를 줘. 문제에서. 함수 주잖아. 미분을 해. 그 다음에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는 거야. 롤의 정리는.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야. 0. 0. 그래서 그 x는 반드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주어진 구간 사이에 있어야 돼. 됐죠?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여기서 정의된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그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문제 나왔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 또는 c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영! 이렇게. 무조건 0이야.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이따가 할 건데 평균값 정리는 0이 아니고 롤의 정리는 0이야. 그게 얘 정이야. 그냥 얘 정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0 되는 걸 찾으면 x는 뭐예요? 2야. 그 x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구간에 있는 것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2인 거야. 됐지? 요게 롤의 정리야. 됐어요? 자, 그럼 요거의 확장판이 평균값 정리인데 다 똑같은데 상황이 다 똑같은데 둘 다 쉬운 문제야. 둘 다 나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연속 미분 가능 똑같아. 똑같은데 이번에는 함수값이 같지 않을 때 함수값이 같지 않아도 성립해. 단 0은 아니겠지.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거는 분자가 0이 아니거든요. 그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0을 아닐 텐데 얘랑 같아지는 C가 존재하긴 해. 그게 평균값 정리예요. 확장판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함수값 달라. 하지만 네가 미분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됐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기울기랑 같은 접선을 갖는 그 점 C가 요 사이에는 내가 어떻게 그리든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균값 정리는 조금 귀찮은 거야. 왜냐면 쟤는 그냥 0으로 퉁치면 되는데 얘는 이걸 구해야 돼, 평균 변화를. 그래서 이걸 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 인 C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이 평균값 정리. 됐죠? 별거 없네? 오, 너무 쉬운데? 근데 마플 시너지 할 때 이제 좀 막힐 거야. 이게 문제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부등식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쉴 거야 이제 하나만 풀고.
자, 162페이지 보세요. 자, 롤의 정리.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함수값이 같으면 고고 지나는 기울기가 0이므로 x축에 평행하다. 알아. 직선 AB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y는 fx와 접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한다.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때 접점을 C라고 하면 F'C는 0이다. 얘 무슨 교과서처럼 되게 자세히 써놨네. 그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0인 게 존재한다.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F'C가 0, 0이 포인트야. 롤의 정리라고 문제에서 롤의 정리라고 써 있으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0인 거야.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나중에. 자, 뒤로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 보시면 옆에 페이지 163페이지에 자, 다 똑같은 얘기 써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써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니야. 기울기가 0이 아닐 때 그 박스 위에 보시면은 평균값 정리라고 한다. 그 위에 FA와 FB가 같지 않은 경우까지 확장하여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게 평균값 정리야. 그래서 걔는 0은 아니지만 기울기를 구해보면 구할 수 있으니까 걔랑 평행한 접선의 접점 X좌표가 AB 사이 존재한다. 됐죠? 뭐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그렇다. 뒤로 하나 또 넘어가 볼게요. 거기 하나 더 넘어갈게요. 165페이지 봐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써져 있는 것만 읽어볼게. 평균값 정리의 활용. 자, 1번 보세요. 닫힌 구간 연속이고 열린 구간 미분 가능할 때 열린 구간 AB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이면 상수함수다. 당연하지. 그치? 우린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법에서 알고 있었던 거잖아.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이면 상수였던 거야. 상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0이 된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딱 하나만 풀 건데 풀기 전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는 정리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보세요. 막 무슨 법칙, 막 무슨 이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무슨 정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법칙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요즘에 이론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론,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대부분이. 정의 이런 것들. 근데 정리라는 거는 특정 상황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처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상황,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상황이 주어지면 에서는 그때는 거의 얘네들처럼 의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의심 없이 사용해 이거야.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럼 그 상황이 안 되면 얘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미분이 불가능하면 무조건 성립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명제를 공부해봐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모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얘를 그냥 법이라 생각하고 써 이거야. 근데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기예요. 안 만들어지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안 만들어져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불연속이어도 이만큼 불연속이어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정리를 배울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이래. 그랬더니 안 이러면 아니래. 이게 아니야. 안 이러면 몰라. 가정이 부정되면 그때는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조사해 보는 게 원칙이다. 조사를 어떻게 한다? 그냥 그래프 보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줘요, 다. 그래서 찾으면 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여기는 없는데 마플 시너지에는 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오늘 다 숙제니까 재밌게 하면 되겠다. 자, 1번만 하고 자, 유제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다 끝났다. 좀 아쉽냐? 증가감소까지만 할까? 어려워요. 되게 쉬운데. 수학이랑 숙제가 많으시지 않을까요? 조금만 하죠. 조금 한 5장? 조금. 자, 일단 여기 해보고 쉬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제 목표는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면 더 한다 이거지. 자, 보세요. 일 번과 2번은 다른 문제죠. 1번은 럴의 정리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균값 정리를 물어봐요. 럴의 정리를 딱 보자마자 얘는 이것부터 쓰는 거예요. 딱 해놓고 0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균값 정리는 이걸 똑같이 쓰는데 얘가 0이 아니에요. 얘가 뭐냐면 요거 기울기야. 그래서 얘가 좀 더 귀찮은 거야. 얘는 계산해야 되잖아. 얘는 3분의 4 여기 3에다가 1 되는 거 찾는 거야. 자, 미분하면 2 그럼 C가 2예요. C가 2 나오면 그대로 답 쓰는 게 아니라 범위에 들어가는지 보고, 범위에 안 들어가면은 그런 값은 없는 거야.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미분하면 즉 1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2분의 1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맞네. 둘 다 되는 거야. 됐죠? 롤의 정리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너무 쉽다. 자, 유제 슬슬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297번 약간 벙찔 수 있다. 뭐야, 씨, 이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 해봐. 297번. 한 유형이야.